증시의 각을 잰다.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입니다. 아 근데 어떻게 광고가 항상 이 두 분 나오실 때 발머스한 의원이 나와갖고 아니, 저를 임상 대상으로 한번 써보시라고요. 아니, 가야 된다니까 거기를. 협찬해드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품으로 지금 오는 게 의향이 아니라 있습니다. 있습니까? 가야 돼. 해볼래? 그러면 곽도기 모바일 재생 프로젝트 6개월짜리 이런 거 한번 해볼까? 그치 지금 그러면 이제 곽발기가 되는 거죠. 단어 근데 네이밍이 이상합니다. 좀. 근데 만약에 실패하면 또 모바일 뭐 그분들이 한번 자신 있으시겠죠. 자신 있으면 막 말씀하세요. 콩만 먹이는가요? 콩만? 맨날 까만 콩만 드세요. 밥도 드시지 마세요. 막 이런 거. 오늘은 조금 저희가 일찍 네. 다른 날보다 비교적 일찍 좀 모셨는데 네. 오늘 또 찬찬히 좀 짚어주셔야죠. 그 어제 한국 시장이 이제 아주 내부적으로 보면 요동이 많이 친 날이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단상과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오늘 그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고 한 가지 단상과 한 가지 네. 의문. 어제 그 삼성전 미국 시장 뭐 나쁘지 않았잖아요, 며칠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주가가 좀 빠지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빠졌었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한국 사람들 대담하잖아요. 뭐 일본 사람들한테 야이 쪽봐라 막 이러고 그다음에 중국 사람한테 야이 떼놈들아 막 이러잖아요. 야, 이 주식시장 보니까 세계 기술주 탑 기술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거든요. 그렇지. 근데 삼성전자 이 쩌리 띠 뭐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제?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 쩌리 막 이런 느낌. 왜? 왜요? 네, 그러니까 한 이 정도쯤 되면 이제 반등할 때가 되긴 했는데 이제 1분기 실적가 이렇게 슬슬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1분기가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엄청나게 빠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한 15조에서 반도체가 7에서 8조 이 정도 빠지는 건데 이제 그 다음에 얼마나 더 빠질 것이냐가 관건이거든요. 이쯤 오면 이제는 이제 거의 멈출 것이다. 속도가 굉장히 느슨해질 거다라는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제 7조 대라는 얘기가 있다며? 예, 그 얘기가 나오죠. 7조 또는 8조.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거의 폭포수 떨어지듯이 떨어진 거잖아요. 떨어지고 나면 이제는 약간 낮은 L자 정도 수준, 그러니까 살짝 밑으로 내려가면서 옆으로 기는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된다 이거지? 예. 그러니까 내려가더라도 좀 완만하게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는데 뭐 시장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냥 일단 뭐 그런 거 감안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런 반면에 말이죠. 반도체 장비주들은 어제 폭등했어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제 그 첫 번째는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이고,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율적인 반등도 돼야 될 때이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일부 이게 이제 이렇게 거대 업체들은 그냥 딱 끝내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메인테넌스 그냥 유지 관리를 위해서도 설비 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구체적인 거는 뭐냐면 작년도에 삼성전자가 ASML에서 개발한 그 EUV 그러니까 극저외선이라고 그래야 되나? 극자외선이라고 그래야 되나? 네. 바이올렛이 뭐죠? UV는 자외선이지. 예, 그 극자외선 노광기를 들여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세팅을 해서 이제 아주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들을 올해 하게 될 터인데요. 아직 수율이 얼마나 정도 나오는지는 참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걸 하게 될 터인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상당 부분 작용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거에 해당되는 종목이 많이 오른 건 오케이였는데 그 외의 장비주들도 올랐고 심지어는 OLED 장비주까지도 같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의문이 있는데 저희가 계속 장비주 싸다는 말씀 많이 드렸었잖아요. 네. 그리고 중소형 건설사들도 싸다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혹시 이 방송이 그 시세에 영향을 미치나? 왜요? 올랐어요? 다 올랐어요. 아니, 장비주 어제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어제? 어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났을 정도로 저희는 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투자자들은 어제 이랬나 보다. 곽도기 부장이 장비주 진짜 싸다 그랬잖아. 내가 또 뭐라 하냐면 살 때는 저는 다 사버려요. 이렇게 하니까 그냥 다 사버렸나? 그러니까 의문은 그거예요. 우리 방송이 나 의도치 않게 그렇게 돼버렸네. 우리 방송에 영향을 미쳤느냐? 다 산다. 네, 뭐 그런 이게 너무 자뻑인가요? 네, 하여튼 자뻑이야. 근데 어쨌든 그런 의문이 좀 생겼고, 네네네. 건설주들도 어제 그 지방
그 SOC가 중소형? 확대된다는 이야기 때문에 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 사버렸구나.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올해 들어와서 흐름은 하여튼 엄청나게 가격이 저렴한 그런 주식들이 오를 때 제대로 잘 올라요. 예, 그래서 저렴하다고 평가되는 영역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다음 이거 끝나야 될 때 얘기하는 아니요, 지금 시간 얘기하네. 많아. 아직 20분 남았어. 제가 할 게 없어요. 근데 그 방송을 알아. 그 뭐야 자동차 부품주들이 진짜 최고 쌉니다 이제. 그러니까 최고 싼 업종들이 몇 개 있어요. 장비주들도 진짜 와 이렇게 까서 공부를 해보니까 어쩜 이래 막 너무하다 했는데 반등이 시작된 거잖아요. 물론 이제 반도체 장비는 좀 반등한 지가 됐고, 그 다음에 그 중소형 건설사들도 보니까 너무 저렴한 것들이 너무 많았고, 근데 또 업종적으로 사이즈가 좀 있는 업종 중에서 정말 싸다고 느껴지는 건 자동차 부품. 부품 업종이에요. 근데 어제 뭐 그 현대차나 이런 쪽은 다 빠졌거든요, 큰 네, 폭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워낙 싸기 때문에 과연 수급이 붙을 것이냐.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났는데 시장에서 진짜 오르면 이 방송에 영향력이 있다 생각해도 있잖아요. 자뻑하지 마세요. 삼성이 어제 시안에 낸드 증설한다고 해서 올랐다는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재료가 있었네. 그러니까 계속 아니 메인테넌스 아니 지금 1,400명 들어가가지고 이거 되겠습니까? 동적? 아니 동접은 이렇지만 또 그렇지. 몇십만 명 이것도 진짜. 나중에 업로드할 때 듣는 업로드할 분들이 때 많기 그치. 때문에 업로드가 9시 전에 안 되지 않습니까? 업로드 아니에요. 바로 해요. 9시에 딱 9시 거의 전에 합니다. 끝납니까? 9시부터 3시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3시간 그럼 만약에 9시에 안 됐다면 우리 자뻑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네요. 자뻑이래, 네. 그렇게 일단 생각하고 그거 분석하지 마시고 그냥 네. 시장을 정확하게 분석할까요? 지표 주세요. 지표. 방송 분석은 저희가 할게요. 네. 아니 말이 조심스러워지니까 그렇게 되면. 네. 근데 자동차 참 부품이 그래서 저렴한 게 많다. 많아요. 엄청 저렴하죠. 그리고 네. 이제 그 지금 이제 자동차 특성은 뭐냐면은 영업이익률이 0에 수렴하지 않습니까? 안 좋았을 때? 네. 막 1%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매출 사이즈는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러니까 1차 벤더 같은 경우는 다 조단이에요. 막 2조, 3조 막 넘게 되고 막 그렇습니다. 다 조단인데 영업이익률 뭐 0.5% 이러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뭐 1,000억, 2,000억, 3,000억 막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영업이익률이 2%, 3%, 4% 나와보세요. 어떻게 되나? 사실 영업이익률 2% 3%면 일반 업종에서 보지도 않는 정도거든. 근데 워낙 낮으니까. 네, 워낙 낮은데 그 매출은 워낙 크잖아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2조 매출하는 업체가 0.5% 나던 영업이익률에서 2% 났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400억이지 않습니까? 400억. 근데 시가총액 한 1,500억이야. 이렇게 되면 갑자기 회사가 너무 싸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회사들이 그런 거 있어요. 이제 투자하실 때 전 미국 시장도 해야 되는데 어쨌든 할 얘기 다 하고. 우리가 기업을 보실 때 꼭 다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업력이 오래된 회사들은 안정성이 조금 높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네. 왜냐하면 산전수전이라는 걸 거의 대부분 다 그렇지. 겪었거든요. IMF도 겪고 뭐. 그러니까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이런 회사들이. 그래서 돈 함부로 잘 안 쓰고요. 딱 하나 이제 그럴 때 유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대주주가 바뀌었을 때 그때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2세나 3세나 그렇죠. 그럴 때는 꿈이 많은 2세나 3세가로 넘어갔을 때 막 지를 수가 있거든요. 사업 영역을 갑자기 확대한다던가 다른 사업을 땡겨 온다던가 막 이럴 수가 있어요. 갑자기 뭐 엔터테인먼트 한다고 그러고 막. 그렇죠. 바이오 한다 그러고 막 이런 식이 되면 회사의 어떤 기조가 흔들리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실제로 그래서 무너지는 회사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주의한다면 업력이 막 30년, 40년, 50년 된 회사들은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업황만 턴을 해준다면 높은 매출에서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된다 하는 점 같이 많은 더불어서 분들이 이렇게 써주고 있어요. 저도 뭐 일부 동의하는데 현대차 전방 산업이 안 좋은데 뭐 부품 장비 이런 게 좋아질 리가 있냐? 워낙에 영업이익률 낮은데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 주가라는 게 꼭 그렇게만 움직이지 않죠. 아까 이제 올해 들어서 맥락은 실적도 실적이지만 싸다. 내재 가치 대비 싼 주식들만 일단 뭐라죠? 눈높이 맞추기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국면에서 아마 곽 부장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야, 1,400명이라 그랬더니 그 후에 많이 늘긴 했는데
1,400명이 다 펀드 매니저라는데. 아, 우리나라 펀드 매니저 다 여기 와 있군요 지금. 1,400명이 다 펀드 아니 매니저래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저를 미국에 몰라요. 계신 분들은 월가에서 펀드 매니저 하시나? 가끔 연락이 오긴 와요. 제가 방송 뭐 다른 것도 해보고 했지만 연락이 거의 안 오다 연락이 오는데 주로 업계 사람들이야 연락이 오는 게. 아, 그래요? 네, 그런 성향이 아니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 비중이 높긴 해 우리 네, 프로가. 그렇죠. 자, 네. 미국 갑시다. 미국, 미국 이제 드디어 갑니다. 미국이 왜 미국 얘기를 이렇게 질질 끌고 안 했느냐? 볼 게 없어요 지금 미국이. 완전 눈치 보기 장세로 들어갔습니다. 이슈가 전혀 없는 이슈 공백 상태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이제 우리 한국 시장 같은 경우 미국 시장과 연결해서 보면 그 자체 체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예요. 근데 거래소는 체력 되게 나쁘고 코스닥은 조금 나은데 이게 지금 패거리 싸움 같아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바이오 같다 뭐 이번에 장비 같다 또 어디로 또 갈지 모르겠어요. 막 이런 흐름이라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전에 자리 잡지 않으면 되게 힘든데 오늘 미국 시장 보시면 S&P 기준으로 0.09% 떨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얘기죠. 0.09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움직임이 없었고 다우는 0.1 다우도 마찬가지로 그랬고 다우는 0.03. 그럼 다우는 아니야 죄송합니다. 나스닥은 0.16% 떨어졌습니다. 네, 떨어졌고 네, 떨어졌습니다. 다우 좀 올랐어요? 네, 0.03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보합이네 안 보합. 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런 걸 이제 네 글자로 보합 혼조라고 해요. 예. 근데 그 섹터를 들어가면 한국 입장에서 오늘은 별로 성적표 좋은 건 아니다. 반도체 지수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57% 떨어졌고요. 나스닥 바이오 지수는 0.42%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표로는 한국의 뭐 긍정적인 성적표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유로도 떨어졌고 달러는 올랐습니다. 유로는 1.130이 됐고요. 미국 달러는 96.74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해야 될 부분이 몇 개 있는데 파운드화가 강세로 며칠 갔죠. 유로 그 브렉시트가 연기될 것이다. 그렇죠.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파운드가 강세가 갔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유로화도 강세가 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뚜껑을 딱 열고 연기가 됐잖아요. 세 번째 투표에서 연기 합의가 됐고 최소 석 달이죠. 석 달 이상 연기하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 이게 이제 재밌는 얘기가 아시아 쪽 트레이더하고 유럽 쪽 트레이더하고 생각이 달라요. 어떻게? 그러니까 아시아 쪽 트레이더는 이제 통과됐구나. 이제 안심할 수 있겠구나. 유럽 분위기가 괜찮아졌네. 이런 분위기였어요. 아시아 쪽은. 근데 유럽 애들은 이제 나올 거 다 나왔네. 오케이 팔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환 시장에서도 때리고 파운드도 때리고 이렇게 되니까 파운드 약세, 유로 약세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또다시 불확실성이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죠. 예. 새로운 3개월 동안 도대체 얘네들이 타결을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다. 얘네들 하는 짓을 봐서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해결이 될 거라고 즐겁게 봐야 될 거 아니고 그냥 또 다른 불확실성의 새로운 시작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해야 된다. 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이제 달러 강세, 유로 약세가 모두 이해가 되실 거고요. 달러 강세로 인해서 달러 위안도 약세, 달러 원도 약세였습니다. 달러 원은 1136원 28전, 위안은 6.723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약세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강세를 보여줬던 미국 채권 시장은 소폭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10년문, 2년문 모두 소폭 약세를 보여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유럽 문제가 이제 브렉시트 문제는 해결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 자산에 뛰어들 그게 폭이 크면 그 방향으로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 폭이 별로 없어요. 그냥 소폭 그동안에 굉장히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게 이제 풀어지는 과정이고 한 번 더 조금 더 풀어졌다. 강세였던 게 채권 강세가 이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뭐 이제 나올 거 다 나왔고 방향성 잘 없네. 만약에 위험 자산 써놓으면 채권 시장이 더 약세로 갈 수 있죠. 그렇지. 그죠? 좀 폭이 크게. 근데 그다음 안전 자산 써놓으면 좀 위험하다고 느끼면 채권 강세가 유지되겠죠. 근데 그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크게 약세로 간 것도 아니고 채권이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지금 상황은 안전하지도 위험하지도 않고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그 금리 시장에서는 읽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금 가격은 거의 보합이었고 구리는 1.2% 빠졌습니다. 유가는요? 유가는 올랐습니다. 예. 58.54. 계속 오르네 유가가. 예, 유가 오늘 할 얘기가 이제 여기서 제일 많은데 예.
유가가 이제 감산이 계속 오펙이 유지할 거다. 감산 합의가 유지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금 상당히 높은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감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지난 1월 달이 어느 정도 아니 2월 달에 어느 정도 산유량이 줄었냐면 22만 배럴. 1월보다 줄었습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1월 달에도 70만 배럴 이상 줄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속으로 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압박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여기서 추가로 더 오르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일부는 이제 다 올랐다고 꺾는 사람도 있어요. 이쪽 유가 시장에서. 근데 만약에 여기서 더 오른다고 하면 뭐 트럼프나 누군가가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연중 고점이기 때문에 힘있게 가기는 어려울 것 같으나 그러나 감산 합의가 유지된다는 점에서는 조정을 하더라도 큰 폭으로 하락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유가에 관해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리 가격도 떨어졌어요. 1.2%. 이렇게 떨어진 데는 그 중국의 산업 생산이 1, 2월 달 산업 생산이 5.3% 오른 것과 좀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어제 중국 지표들이 쭉 나왔죠. 네. 근데 이 5.3% 지금 뭐 산업 생산 뭐 5.3%면 전년 대비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17년 내 최저치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GDP가 6.5% 막 이랬으니까 산업 생산도 그 이상으로 올라야 되는 건데 5.3%라는 건 확실히 미중 무역과 분쟁에 의해서 좀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거다. 당연히 받겠죠. 수출이 그렇게 팍 줄었는데.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그 영향을 받으면서 구리값도 좀 안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나온 지표들 중에 눈에 띄는 것은 1월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비 6.9% 감소해서 예상은 0.2% 증가하는 건데 줄었네요. 그거보다는 뭐 상당히 줄었다. 하는 게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고요. 수입 물가 2월 미국의 수입 물가는 전월비 0.6% 상승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유가가 최근에 좀 그렇죠.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거 그거 수출 물가, 수입 물가 다 올랐더라고요. 그다음에 실업자 실업 수당 청구자 수는 6천 명 증가해서 22만 9천 명 전주 대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 이렇게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그 오늘의 미국은 거의 보합이지만 아무 변동이 없었지만 내용을 보면 우리한테 주어진 성적표는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인텔이 1.7% 빠졌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08% 네. 빠졌고 엔비디아 1.8% 페이스북 1.8% 빠졌습니다. 애플만 1.1% 올랐습니다. 예. 그 보잉은 반등하나 했는데 1% 또 빠져서 마감이 됐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의 이제 구체적인 세부 내역은 뭐 한국 시장에 그 긍정적이지는 않다. 시장은 뭐 별반 움직임이 없었지만 이런 정도로 보는데 그럼 한국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근데 한국 시장 계속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거래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투자 심리도가 많이 냉각돼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30 정도까지 떨어져 있고 네. 오른 것도 전 세계 증시에서 지금 가장 낮은 폭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어서 뭐 이 정도면 뭐 모르겠어요. 코스닥은 최근에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한번 또 조정했다 또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부분은 있는데 거래소는 모르겠습니다. 뭐 워낙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비중이 커서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여기에다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이 떨어지면 지수는 좀 못 갈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는 조금 분위기 달라진 게 오른 종목 내린 종목은 동수였습니다. 그래서 지수 대비 그 거래소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지수는 나쁜데 마음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직접 지금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왜냐하면 떨어지는 종목 수가 많은 게 힘든 거거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장님이 보니까 그 장이 미국 시장이 별로 특별한 재료가 없으니까 네? 별로 흥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아니 뭐 이게 상식 차원에서 하나만 좀 여쭤보면 네. 유로가 약세면 달러가 강세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은 달러 지수를 결정하는 거에 약 77알이 유로화거든요. 아 그래요? 유로가 제일 많이 영향을 주는군요. 달러 지수를 구성하는 게 제가 알고 있기는 6개 환입니다. 맞습니다. 뭐 엔, 엔화, 파운드, 스위스 프랑 뭐 그런 것들이죠. 유로.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유로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파운드도 유로에 서로 영향이 긴밀하게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럽과 그냥 카운터 파트너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유로가 강세면 달러가 약세가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국 위안화 같은 건 뭐 한 일 없어 뭐 별로 한 거 없어도 그냥 다시 강세되는 거예요? 달러가 낮아지면?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강세가 되는 거죠. 유로가 강세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달러가 약세됐으니까.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어차피 네. 달러 인덱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 그렇죠. 박상준 부지점장이 얘기하는 네. 아까 그러니까 유로에 영향 받는다는 건 달러의 가격이 원래는 원화 대비 뭐 엔화 대비 다 따로따로 환율이 결정되잖아요. 근데 네. 달러의 향방이 어떻게 되나 그 인덱스를 추출하는데 구성하는데 유로화가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엔화 뭐 파운드 이런 것도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요즘 들어서는 달러 인덱스보다도 신흥국 대비해서 달러의 신흥국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 지표도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중국하고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는데 상관관계는 있으나 100은 아니죠. 상관계수가 100은 아니고 어쨌든 달러 인덱스가 약해지면 달러 인덱스 떨어지면 중국 그 위안화 가치가 달러에 대비해서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긴 해요. 그럼 인덱스라는 건 인덱스인 것이고 실제 거래할 때는 그 각국의 환율에 따라서 그렇죠. 그럼요. 네, 네네네. 네. 인덱스는 참고 자료군요. 네, 그렇죠. 보기 편하라고 네. 달러가 지금 아. 여러 네. 통화 중에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달러와 유로를 한 페어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달러 대 신흥국 통화를 한 페어로 보시되 중국 위안이 상당히 중요할 거고요. 네. 그다음 여기 왜 떨어져 있는 섬나라처럼 아. 떨어져 있는 통화가 하나 있습니다. 엔화입니다. 음. 엔화는 완전히 따로 보셔야 돼요. 네네네. 이런 정도의 환율만 상관관계를 체크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곽 부점장님 자리에 그러니까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어떤 뿌옇다. 영롱한 빛을 보실 거예요. 이게 후광이죠. 후광. 후광이 아니라 카메라 렌즈를 좀 덜 닦았나 봐 저희가.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네. 문에서 이제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아. 그래요? 또 제 머리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뭐 아니, 후광인 줄 머리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 저희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네. 발머스한 의원의 제 전화번호를 주세요. 자 오늘도 아우라 넘치는 또 지식 전해주신 우리 곽상진 부지전장님. 머리숱 때문에 그렇대. 여기 써 있잖아. 너무 냉정하시네요. 주말 편히 보내시고 어디 자전거 타러 또 가십니까 주말에도? 아직 갈까 그냥 고민 중이시고. 아내하고 놀을까 지금 고민 중에 책 읽을 게 많아요. 지금 책을 갖고 와서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케인스에 드디어 저 이거하고 좋아졌던 게 뭐냐면 경제 원전들에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뭐 국부론 같은 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런 거 안 읽었었는데 그다음에 화폐 뭐 고용에 관한 일반 이론은 원래는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닌데 그 고정경제학자를 논박하는 과정에서 그 고정경제학 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것만 빼면 별로 어려운 책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서론에 이런 얘기합니다. 그 케인즈가 뭐라고 하냐면 그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네. 가장 어려운 것은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체화하고 있었던 것들 때문에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기가 너무 어렵다 라고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온몸 구석구석에 뻗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투자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이 남아있으면 네. 아무리 정보를 들어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투자 습관으로 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습관은 버리시고 성공하는 습관으로 계속 옷 입으셔야만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전이 좋아지면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라는데. 자, 그리고 경제학 쪽은 또 있어요. 들어오지 마세요. 저 이미 저 시장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니까 함부로 들어오지 마시고.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곽상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 힘들었어요. 오늘 아침 페이지 2 라이브도 월요일에 아마 방송사고가 있었던가요? 그죠? 하여튼 월요일 시작부터 해갖고 굉장히 그 힘든 한 주였는데 그래도 금요일까지 또 어떻게 왔습니다. 인생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말에 또 기대하십시오. 주말에 또 재밌는. 아 왜요? 그만 좀 던져요 이제. 아니 주말에 여러분 좋아하는 것도 나가잖아. 네? 아 주말에? 우리가 오늘 밤에 또 녹음하잖아. 네네네. 네, 그렇게 하고 또 주말에 또 비교적 그 여러분들이 들으면 유익한 광고도 나가니까. 들으면 유익한 광고. 네. 네. 자, 그리고 참 1% 어제 올라갔잖아요. 1%가 만난 2%라고 그 직업 2%가 만난 1%고. 2%가 만난 1%군요. 예. 그 직업 세계 탐구하는 건데 이번에 방송이 좀 잘 빠진 모양이에요. 반응이 좋더라고요.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 한 번씩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말에 심심하지 않게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함께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